특히 수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증기발생기하고 원자로입니다. 원자로가 150기압을 유지하고 300도씨 이상, 뭐 거의 한 320도씨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런 걸 견디려면, 근데 아까 그 방사선과 중성자선을 계속 쬐기 때문에 그 철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께가 20cm거든요. 20cm의 강철인데 이 강철이 저 고방사선과 고중성자선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성자선과 고방사선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쬐게 되면 얘가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증기발생기 관이 하나로만 되어 있는데요. 열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이 끓어서 증기가 발생하면 터빈이 도는 이런 형태인데요. 이 증기발생기 관이 하나에 8,000개가 있습니다. 8,000개. 그 8,000개의 관이 직경이 2몇 cm, 한 3cm 이하고 길이가 20m입니다. 근데 이렇게 얇은 관 안에 300도씨 이상의 물과 150기압을 견디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증기발생기하고 원자로가 핵심 설계 수명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그 구조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고리 1호기는 국내 첫 원전이고 77년에 최초 임계가 시작이 된, 핵분열이 최초 시작된 거죠. 시운전이 시작이 된 거고 78년 4월 29일에 상호분전을 개시를 했습니다. 수명이 30년이라는 겁니다. 이 수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기발생기하고 원자로 수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원자로가 고방사선과 중성자선에 지속적으로 쬐면서 이게 유리컵 깨지듯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명을 30년으로 잡은 겁니다. 네. 아까 뭐 사고 고장 현황에 대해서는 저 2011년까지만 제가 데이터를 정리했는데요. 고리 1호기가 그중에 한 20%를 차지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원자로 안전법 시행령 41조 1항 7호에 의해서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9-37호인데요. 이게 이제 원자로 안전위원회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시의 적용 범위가 밑에 보시면, 이게 제가 두껍게 놨는데 여기는 얇게 나오네요. 1 곱하기 10의 17승 n이, 교수님 저걸 뭐라고 읽죠? 예, 저게 중성자 조사량이랍니다. 뉴트론 같아요. 그래서 이거 메가 일렉트릭 볼트보다 크다는 얘기인 건데요. 이거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잘 보십시오. 10의 17승이잖아요. 10의 17승 정도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상으로 중성자선을 계속 받았을 경우, 그게 바로 설계 수명 말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숫자를 잘 보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 발전소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고리 1호기가 수명 연장이 된 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그 원자로 안에는 이 원자로가 정말 유리컵 깨지듯이 깨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직접 알아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시 시편이라고 해서 동일한 재료의 금속 조각을 원자로 내벽에다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그거를 떼어내서 이걸 망치로 두드려 보는 겁니다. 샤르피 충격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균열을 약간 내서 V자형으로 그걸 두들겼을 때 그 망치 뒤에는 이게 얼마의 세기로 두드리는지가 이제 주울로 나타나거든요. 에너지 주울로 나타나는 거고, 그게 얼마 만에 이게 깨진다, 이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원자로는 아직 견딜만 하구나, 그렇지 않구나, 예, 그런 거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편이 충격 시험, 인장 시험은 이렇게 늘리는 시험이죠. 충격은 때려서 깨지냐 안 깨지냐는 시험인 거고, 파괴 인성도 이제 그 파괴를 알아보는 시험인데요. 각각 12개, 3개, 4개씩 넣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 고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리고 이런 시험 결과가 미국의 기준이죠. CFR 파트 50 아펜딕스 G 4번 파괴 인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자로 운전을 계속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아까 이번에 열람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개를 하지 않았던 그 안전성 분석 보고서는 대부분 그 내용이 미국의 저 파괴 인성 요건을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게 만족하지 않으면 수면 연장을 못하는 거였죠.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가 궁금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살짝 보면은 이번에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앞에 3가지를 만족하면 그래도 된다, 이렇게 다른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00% 최적 비파괴 검사를 실시해서 건전함을 증명할 때, 이게 최적 비파괴 검사라는 게 뭐냐면 원자로 전체에 대해서 비파괴 검사를 다 하는 겁니다. 비파괴 검사가 뭔지 아시죠? 예, 안에 이게 초음파 검사처럼 안을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괴 인성 검사라는 거는 두들겼을 때 깨지는 걸 확인하는 검사, 파괴 검사죠. 그 검사인데 그 검사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100% 원자로를 다 들여다보면은 봐서 균열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가동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모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암 조직 검사해가지고 암이라고 판명 났는데 초음파 검사에서 문제 없다고 되는 거냐? 라는 게 이 표현인 거죠. 예, 그러니까 파괴 인성 검사에서 문제가, 그러니까 파괴 인성 검사는 아까 제가 두들겼을 때 애가 깨지는 걸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애가 만족을 못했는데 100% 최적 비파괴 검사하고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적절한 안전 여유를 보장하는 이런 식의 얘기가 여러 가지 이제 방정식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 걸 만족을 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4번입니다. 최대 흡수 에너지, 아까 충격을 줬을 때 68줄 이하로 떨어지거나 무연성 천연온도, 제가 엊그제 그 경향신문에 글 쓴 게 혹시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무연성 천연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온도가 93도씨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건 머스트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 넘어가시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닌 거고요. 근데 열 처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순서를 잘못한 것 같아요. 좀 더 다음 넘어가서 제가 다시 할게요. 예, 됐습니다. 아까 12개의 시편이 있어야 된다고 나왔죠? 그 고시에는.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충격 시험용 시편과 인성 시험용 시편, 인장 시험용 시편이 각각 6개 세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고리 1호기는. 그래서 80년, 84년, 86년, 90년, 2000년 총 5개를 다 추출해서 이미 실험을 다 써버린 거예요. 한 세트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2006년에 다시 그때 집어넣은 게 하나 더 있어서 지금 2세트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2006년에 고리 1호기 수면 연장을 위해서 시험을 하는데 그때 이 사용할 시편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추가로 파괴 인성 검사를 해가지고 보안 조사를 해서 안전 여유도가 확보가 되면 연장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추가 조사를 하려고 봤더니 없는 거예요. 조각이. 안에 들어있는 한 세트 말고는. 그래서 결국에는 88년, 94년에 그 충격시험을 사용해서 부서진 거를 끌어모아가지고 용접을 땜빵을 해서 그때 그걸 작용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고시에 보면 그러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저는 몇 미리 정도가 돼야 되고 어디에 위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편법으로 사실은 해서 2006년에 그걸 검사를 해가지고 사실 그 수명 연장의 건전성을 확인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옆에 이제 이게 인장 검사를 위한 시편을 제가 보기로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파괴 인성 요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밑에 이게 미국의 CFR 파트 50의 아펜딕스 G라고 하는, 그리고 4번에 파괴 인성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102줄보다 작은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도 그러니까 샤피 그 충격 시험을 했을 때 68줄보다 작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파괴 인성 요건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02줄보다 더 견뎌야 된다는. 줄이 뭔지 아시죠? 에너지에 다니잖아요. 일에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68줄은 7kg짜리 물건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그게 한 70줄 정도 되죠. 예, 물리를 아시면. 아무튼 근데 그 70줄 정도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70줄만큼 힘을 딱 쳤을 때 얘가 68줄을 쳤을 때 깨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지 얘는 파괴 인성 요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을 근데 이거 보십시오. 샤피 충격 시험 결과 데이터 1979년입니다. 근데 우선 먼저 조사량을 보시죠. 저기 아까 1 곱하기 10의 몇 승이었죠? 17승이었죠? 저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 곱하기 10의 19승이죠. 19승인데 79년에 벌써 0.5였어요. 그리고 84년에 1입니다. 84년에 이미 설계 말기가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07년이 설계 말기가 아니라 설계 말기는 원래 2007년까지 수명이 말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시에 의하면 1 곱하기 11, 17승 이상이 되면은 이 수명 말기에 들어가는 거다. 그때부터 되는 거라고 고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는 1984년부터 이미 거기 그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단계가 넘어선 거죠. 10에 19승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걸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 흡수 에너지 보십시오. USG가 최대 흡수 에너지거든요. 이게 이니셜이 쳐보세요. 예, 쳐보세요. 그러니까 78년 초기에 90.4주울이었어요. 아까 초기 이니셜이 몇 주울이었죠? 102주울이었습니다. 102주울보다 no less than이었죠. 작으면 안 된다. 근데 102주울보다 작았어요. 그쵸? 그 다음 쳐보세요. 네, 설계 수명 말기 조사량이 1 곱하기 10의 17승 뉴트론의 제곱 센티미터. 제가 어느 하나도 틀린 게 없죠. 그쵸? 근데 벌써 84년부터 그 단계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아까 몇 주울이었죠? 68주울. 79년부터 65주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리 1호기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몇십 년 동안을 가동되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 온도 얘기를 또 하나 더 드리면 지금 이제 충격 에너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조사량에 대해서도 이미 고리 1호기는 70년대, 80년대에 다른 원자로의 설계, 그러니까 수명 말기에 이미 이르는 상태로 지금까지 가동되어 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경향신문에 썼던 얘기가 연성 치성 천여온대 이 얘기인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연성이라는 게 뭐냐면 뜨거울 때 엿가락 늘어지는 거 아시죠? 그게 연성이에요. 치성은 뭐냐면 뜨거운 유리컵을 그 찬물에 딱 넣었을 때 탁 깨지죠. 그게 치성작용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것들은 연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그 치면은 얘가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치성화가 되는 거는 쳤을 때 딱 깨지면 그게 치성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금속이 쳤는데 깨지나요? 안 깨지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얘가 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연성 작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연성 작용이 사라지는 겁니다. 치성화가 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무연성화되고 치성화가 되는 그때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강철이 깨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영하 수십 도가 됐을 경우 깨지겠죠. 그렇죠? 상온에는 강철이 또뜨린다고 깨지겠습니까? 웬만해서? 그러니까 유리 깨지는 것처럼 깨지려면 영하 수십 도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맞는 거죠. 영하 12.38도입니다. 영광 5호기. 영광 5호기는 영하 12.38도가 되면 치성화 작용이 시작이 돼서 그때 작은 온도 차에도 열 충격을 받아서 깨지는 겁니다. 네, 그게 정상적인 거겠죠. 근데 다른 거 보면은 22도, 37도 지금 그렇습니다. 연도가 이제 다 측정한 연도를 말하는 건데 제일 그 중에 높은 게 뭐냐면 영광 2호기죠. 영광 2호기는 56.27도 이하의 물을 만약에 원자로에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거죠. 예. 상온이 우리가 20, 30도라 얘기를 하는데 56도, 60도를 넣으면 깨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쳐보세요. 고리 1호기는 몇 도일까요? 79년에 벌써 134도였어요.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정밀평가를 다시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79년부터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경향을 쭉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향신문이라고 이제 그 실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지막 2005년은 원자력 연구원이 정밀평가를 했더니 그나마 또 떨어진 게 126.6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126.6도보다 낮은 온도의 물을 부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경향신문에 썼던 게 고리 1호기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자력 승합기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비상장치, 최후의 비상장치가 비상노심 냉각장치예요. 근데 그 비상노심 냉각장치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125도, 6도 이상으로 물을 끓여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후쿠시마가 문제가 생긴 게 맨 마지막,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얘가 그 냉각 기능이 정지가 됐을 때 해수를 바로 주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죠. 동경전력 사장이. 왜 안 했냐면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서 또 그 원자로를 못 쓰게 될까봐. 그래서 그거를 그 정부 쪽에 미루다가 정부는 또 동경전력에 미루다가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결국은
폭발에 이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해수만 주입했으면 그 사고가 안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리 1호기는 그런 해수도 주입할 수 없는 거죠. 해수 온도가 몇 도겠어요? 20, 30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26.6도에 126.66도인데 아마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저온도가 되면은 치성화가 딱 일어나는데 그 저온도 이하가 돼버리면 이하에 물을 넣으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리 1호기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게 제가 이거를 이제 일본에 있는 학자한테 여쭤봤더니 당신들은 정말 두렵지도 않냐. 거의 벼랑 끝을 걷고 있는 느낌이다. 일본 같은 경우 겐카이 원전이 이 치성화 천이 온도가 98도였다는 것 때문에 일본 전체가 시끄러웠어요. 100도에 거의 근접했다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79년부터 100도가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고리 원자로는 근본부터 재질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재질이 문제가 있거나 설계가 뭐가 잘못됐거나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가동이 되고